안녕하세요, 판기자입니다. 유로 2020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방국가입니다. 영국이라는 하나의 연방국가 아래에 각 국가별 4개의 축구협회가 있고 월드컵, 유로대회 등 각종 스포츠 대회에 따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이외의 분야에서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스코틀랜드 의회와 정부가 독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에 익숙한 우리들은 잉글랜드를 영국으로 인식하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아니죠. 영국 사람을 만나서 너 잉글랜드 사람이구나 이러면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 잉글랜드를 주축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스코틀랜드와 대립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투표가 있었는데 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에 기반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에게 절대로 지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역시 마찬가지죠. 양팀이 한국 시간 6월 19일 토요일 새벽 4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D조 경기를 가집니다. 먼저 양팀의 역대 전적을 살펴봤습니다. 엄청 많이 만났네요. 무려 양팀은 A매치에서 114회나 만났습니다. 잉글랜드가 48승 25무 41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D조는 체코,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스코틀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잉글랜드는 크로아티아를 1대0으로 꺾었고 스코틀랜드는 체코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잉글랜드가 2위, 스코틀랜드가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라힘 스털링의 후반 12분 득점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최전방에 해리케인을 두고 필포든과 라임 스털링이 2선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빠른 템포의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필립스와 데클란 라이스가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공격 라인에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였습니다. 특히 해리케인은 후반 37분까지 단 한 번의 슈팅만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과 동료들은 이타적인 플레이를 했다라고 했지만 최전방 공격수는 돕는 역할보다 해결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하겠죠? 잉글랜드에 패기 넘치는 쟁쟁한 선수들이 많지만 유로 대회를 비롯해 챔피언스 리그 등 큰 무대를 경험한 선수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약점으로 예상되어 왔는데요. 크로아티아의 노련함에 비해 잉글랜드의 미숙함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케인을 대신해 그라운드에 오른 주드 벨링엄의 나이는 17세 349일로 유로대회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젊은 패기만으로 대회를 끝까지 이끌어갈 수는 없겠죠. 다행히 지난 시즌 막판부터 맨유에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해리 맥과이어가 이번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인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어린 세대들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대결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공격을 막고 수비를 뚫기 위해 전술적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 체코와의 대결에서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객관적으로 열세를 예상했지만 라인을 내리지 않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결과 활활 타버렸죠. 사실 스코틀랜드의 자신감은 남달랐습니다. 무려 23년 만에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했죠. 유로 대회에서는 무려 25년 만입니다. 체코와의 경기에서 점유율, 슈팅,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등 대부분 수치에서 앞섰지만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상대 박스까지 진입하는 과정은 사실 크로아티아를 상대했던 잉글랜드보다 좋았습니다. 윙백인 앤드류 로버트슨과 스테판 오도넬이 활발하게 전진해 크로스를 수차게 올려줬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존 맥긴 역시 전진 배치되었죠. 하지만 19개의 슈팅 중 11개가 수비에게 막혔고 이후 슈팅은 불과 5개에 그쳤습니다. 측면에서 열심히 올려줘도 다이크스와 크리스티의 조합, 아담스와 니스베트의 조합, 거기에 프레이저까지 합류해 마무리를 노렸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도 중원 싸움, 골 결정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스티브 클락 감독은 체코전에 결장한 키어런 티어니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클락 감독은 티어니를 포함해 모두가 출전 가능한 상황이다. 양팀의 대결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선수들 역시 전의가 넘친다 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볼리TV가 세계 최대 스포츠 베팅 업체 20곳의 배당률을 조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차이의 배당률이 책정되었습니다. 20개 업체 평균 배당률은 잉글랜드 승리 1.31배, 스코틀랜드 승리 10.81배, 무승부 5.38배로 조사되었습니다. 배당률이 낮을수록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 승리에 1,000원을 걸면 승리 시 1,310원을 받습니다. 반면 스코틀랜드 승리에 1,000원을 걸고 승리할 경우 1,810원을 받습니다. 해외 유명 축구클럽 경기장 광고나 유니폼 스폰서 등으로 눈에 익숙한 업체 몇몇 곳의 배당률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업체들이 잉글랜드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코틀랜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최근 5경기만 봐도 정말 팽팽했네요. 스포츠 도박사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풋볼리스트 기자들의 승부 예측도 함께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경기의 승자를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들 해외 베팅 업체에서 실제로 베팅에 참가하면 불법이죠. 해외에서는 합법 업체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법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철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는 스포츠 토토를 통해 베팅에 합법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베팅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혹시라도 베팅에 참가할 분들은 적법한 경로를 통해 소액으로 유로 2020에 재미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볼리TV였습니다.